다음 달 운, 즉 6월달 운을 미리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은 그 간지로는 무오월입니다. 무오월. 그러니까 5월쯤 되면 한 해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올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가 5월입니다. 근데 5월에 각 해마다 오 위에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월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정관에 떠 있는 글자의 특성대로 그 5월에 드러난다라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뭐 무오월이라는 것은 무라는 글자가 그 해에 가장 중심적으로 드러난, 그러니까 구체화된 시기로 보는 거죠. 그 말은 무라는 글자는 뭔가 커지고 그 어떤 현상이 드러난다, 표가 난다, 무성해졌다, 뭐 이런 어떤 부분의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오라는 글자는 인호술 운동의 화운동의 어떤 절정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뭔가 결과로서 확실히 조짐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 무오월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절기로 따지면 망종과 하지가 있는 달이죠. 그죠? 망종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해에 심어야 될 것이 이때까지, 이 시기까지 다 심어야 된다. 그죠? 가을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올해 내가 뭔가를 성과를 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준비한 내용을 이때쯤은 무조건 실천에 옮기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계절로는 이제 더 이상 춥지 않는 계절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장하고 커지고 이런 어떤 기운이 시작됐다. 이때부터는 뭔가가 구체화되고 커져간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 거죠. 그 화지라는 것은 빛이 가장 많은 시기죠. 그죠? 그러니까 희망, 뭐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넘쳐나기 시작하는 달이 6월달, 즉 무오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전제해 놓고 각 띠별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오월 돼지띠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오월 돼지띠는 주역상이 수택절이라는 상이 나왔네요. 수택절이라는 것은 그게 연못에 비가 연못에 이렇게 고여 있는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수택절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한계, 뭔가가 이렇게 어떤 범주가 정해지는 거, 그죠?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기 분수에 맞게끔 행동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상입니다. 이게 이제 그릇을 벗어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과한 것은 아니한만 못하다, 그죠? 없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할 거, 안 할 거 이런 것들을 잘 정해서 버릴 건 빨리빨리 벌리고, 그죠? 자기가 추진할 수 있는 거, 자기 범주 내부 되는 것만, 분수에 맞는 행동만 하는 게 좋은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늘리거나 확장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줄이고 절제하거나 뭔가 이렇게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꼭 나쁜 것만 있는 거, 좋고 나쁨이 왔다 갔다 하는, 왕래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운은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것은 아니지만은 규모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돈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어떤 현상, 뭔가 좀 잘 안 돌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 어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좀 저축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정도의 규모에 대한 어떤 부분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이라든지 소망하는 바들은 자기가 분수에 맞는 거, 그죠? 분수에 맞는 것들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운은 됩니다. 그러니까 범주를 벗어나는 것들은 지나치게 기대하는 거, 자기 능력 밖의 어떤 일들은 조금 그래 보입니다. 취준생들은 기본적으로 좀 쉽게 이루어지는 모양은 아니네요. 장애도 있고 방해도 있어서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올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다음 달 같은 경우는
뭔가 너무 힘을 빼거나 그렇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오히려 지원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연애운은 자기가 좀 적극적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연애와 관련돼서는 이루어지는데 너무 서두르게 하는 것은 또 적극적인 거하고 서두르는 것은 좀 다릅니다. 서두르는 것은 좀 그렇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어떤 것들을 내세우는 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매매는 팔 것이 있다면 파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금액이 아니더라도 적정한 금액이 됐다 싶으면 매매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인데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사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꼭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의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데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꼭 가야 될 상황은 무조건 가는 거죠, 그죠? 그건 운하고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좋게 해서 가는 경우, 얘는 가능하면 하지 말할 때는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건강은 기본적으로 식중독이든 음식 관련돼서 어떤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해서 상한 음식은 되도록이면 잘 신경 써서 챙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별로 한번 보면 95년생 을해생 돼지띠는 지금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반복되는 계속 통상적으로 그 범주가 계속 뱅뱅 돌고 있는 어떤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던 일은 충분히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운이다라고 볼 수 있고, 새로운 일을 뭔가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은 쉽게 잘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은 아닙니다. 83년생 계생 돼지띠는 자기가 준비하고 있던 것, 계획하고 있던 것들이 곧 아마도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은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급하게만 굴지 말고 뭔가 진행한다면 충분히 자기인데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71년생 신해생은 좀 즐겁고 재미있고 이런 일들이 대체로 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즐겁고, 근데 이런 운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겠죠. 음주할 일이라든지 뭔가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좀 대체적으로 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59년생 기해생은 자기가 원하는 바 이미 목적을 세운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목적에 다다를 수 있는 정도의 운이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표한 대로 충분히 곧 달성될 수 있는 운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7년생 정예생 돼지띠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어른으로서도 대접을 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렇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운은 되어 보입니다. 자기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만 하지 않는다면 주변에서 자기를 받쳐줄 수 있는, 인정해줄 수 있는 정도의 운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